자, 편도 결석은 결론은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사시거나 치료를 하면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숨길을 열어주는 이비인후과 원장 배성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편도 결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우리가 아시겠지만 목젖 옆에 있는 덩어리 편도라는 게 있는데 어릴 땐 크다가 나이가 들면 수축이 되죠. 그래서 이제 크게 작아지는데 문제는 일부 분들은 이게 잘 안 작아지고 그냥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커져 있던 편도가 어렸을 때 크던 편도가 작아지면서 쭈글쭈글해지죠. 여러분들 왜 손바닥 물속에 넣고 있으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이제 주름이 잡히는 거죠. 탱탱했던 게 작아지면서 주름이 잡히는데 사이사이에 틈이 생깁니다. 이 틈이 생기면서 거기가 우리가 음식물이 넘어가는 장소니까 자꾸 여기에 음식물 찌가 끼게 되죠.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빨도 열심히 닦아해서 틈에 있는 것들 음식을 지워줘야 되는데 음식을 아무리 닦아내도 치석도 생기고 음식물이 다 끼는 게 남게 되죠. 마찬가지로 편도도 자꾸 이런 데에 뭔가가 끼게 되고 남게 돼요. 그런 걸 편도 결석이라 그래요. 우리 몸에는 돌이 생긴 데가 많죠. 뭐 신장 결석도 생긴다. 뭐 여기저기 돌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찌꺼에 끼는 거예요. 치석처럼. 끼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얘가 생기면 끼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? 여러분 이빨에 음식 끼면은 결국 뭐가 문제겠어요? 이빨을 썩게 하는 거, 냄새 나는 거, 뭐 이 정도죠. 편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식물이 끼게 되면 여기가 자꾸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. 편도염에 자주 걸릴 수가 있는 문제 하나. 그 다음에 여기에 자꾸 음식물이 끼면 모양 밖에서 보이는 건 없지만 여기에서 냄새가 나게 돼요. 그러니까 음식물이 부패하는 거죠. 냄새가 끼는 문제. 보통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? 솔직히 뭐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죠. 우리가 충치 있을 때 밥 안 먹으면 충치 진행 안 되게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처럼 밥은 드셔야 되니까 끼죠. 그러면은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왜냐면은 한 번 음식물이 박히면요. 그 위에 또 박히고 또 박히고 또 점점점 커지면 커졌지 이게 편도가 성인들이 작아질 일도 없고 저절로 떨어질 일도 거의 없거든요.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름이 편도에 전체적으로 다 있게 돼요. 그래서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렸지만 고요 보시면 끼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. 자, 치료는 가장 소극적인 치료는 병원에 와서 그걸 석션으로 빼는 거예요. 뺄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부는 뺄 수 있어요. 박테는. 근데 심한 분들은요 이게 깊이 박혀버려 안으로. 그러면 그게 안으로 박혀서 커져버리면 그걸 빼기는 솔직히 말하면 석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석션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수술적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. 수술적 방법은 어떤 거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. 고주파 레이저로 그냥 그 틈을 갖다가 약간 떼우는 거예요. 저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어찌 보면 약간 일시적인 방법이고 편도 결석 수술하면 재발되는데 다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. 뭐냐면 편도를 전체를 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아프네 피나네 별얘가 들리니까 편도에서 주름 있는 데를 여기를 고주파 레이저로 쫙 태워버리는 거예요. 그럼 서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약간 그 부분이 막힙니다. 고주파 치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안에 박혀있는 게 있을 때 그 위를 덮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안에서 잘못하면 더 골물 수도 있겠죠. 그게 하나가 있고 아까 말했지만 쭈글쭈글한 걸 다 필 수가 없어요. 할머니들만 얼굴 주름 있는 거 다 필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다 할 수가 없고요. 편도가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또 다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. 그래서 고주파로 하는 병원들 가면은 고주파로 편도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간단하게 끝난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좀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는 수술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.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근본 수술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. 편도 다 떼버리는 게 가장 좋죠. 이제 편도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설명드렸지만 여하튼 과거 방법으로 다 떼는 방법 있을 수 있고 이제 고주파로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요즘 최신으로 하는 건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하는 건 코블레이트를 이용해서 좀 덜 아프게 덜 출혈되게 전체를 다 떼는 방법이 있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도 결석에 대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입을 벌리니까 편도에 약간 뭔가 희끗희끗 찌꺼가 껴있고 병원에 갔더니 편도 결석이라고 하는데 나는 불편감이 없다. 그러니까 편도염도 잘 안 걸리고 냄새도 별로 안 난다. 그럼 우선은 지켜보셔도 됩니다. 뭐 그것까지 다 수술할 필요는 없으신 거고요.
불편감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이제 고민이죠. 자꾸 가장 먼저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편도염이 자주 잦다. 그다음에 자꾸 냄새 난다. 옆에 사람이 너 왜 입냄새 나니? 이런 얘기 들린다. 그럼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가장 간단한 건 석션. 이거는 뭐 다시 다 끼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거는 고주파로 약간 평평하는 거. 이건 약간 한계가 있는 좀 수술. 아예 그냥 문제 있으면 다 도려내는 거. 이렇게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